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9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년에 한 번씩 온다는 그 귀한 29일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이벤트 하나씩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여러분에게 특별한 날이 되어주는 바로 오늘. 너무 소중한 날이죠? 오늘 바로 그 소중한 날, 소중한 분 모시고 또 특별한 이벤트 저희도 마련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원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현장 콜 코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여전사, 정말 민주당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바로 그분 모시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사 타이틀, 정말 그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바로 그분이 스튜디오 나오셔가지고 얘기할 건데요. 바로 우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뉴스팩 코너 그 이후에 준비하고요. 이슈 삼합 시간에 김필선 신의진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앞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역구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구 중성동갑인데요. 여기에 전략공천된 여전사입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도 안 나오시는군요. 네. 갑자기 보기 위해서. 네, 보니까 반갑고 막 뭔가 가슴이 막 메이고 그러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랑은 밤마다 만나다가 일찍 만나니까 더 네. 반갑고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권익위원장으로서 힘들 때 저희 뉴스토마토에 나오셔가지고 또 네.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또 그때마다 있습니다.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께. 그때 그 얼굴하고 지금하고 좀 사실 달라요. 얼굴빛이 그냥 반짝반짝 광채가 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처음 지역구 정할 때 종로 사실 얘기하셨었고 나 명함 2,000장 뿌렸어요 이러면서 또 의지를 다지고 그러셨던 때가 있는데 중성동 갑 전략공천 받으시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죠? 네. 어떻습니까? 사실 종로에서 열심히 저의 모든 열정, 에너지 쏟아붓고 또 열심히 하다가 당의 이 전략적 고려에 의해서 저를 다른 데 배치하고 싶다는 이런 이제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사실 이제 깊은 아주 고심 끝에 사실상 이제 종로를 접고 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결정이 안 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이제 당이 이번에는 불출마하고 좀 뭔가 백의종군하라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마음을 비웠는데 중성동 갑으로 전략공천 결정이 이틀 전인가 났었죠. 그래서 굉장히 당의 그 전략적 판단에 대해서 아마 당에서도 많은 고심이 있었을 거다 생각하고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필승해야겠다. 만약에 떨어지면 제가 대역죄를 짓는다고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전현희 전 위원장님께서 대역죄 짓는 건 아니죠. 민주당과 지금 현재 좀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분들이 대역죄를 짓는 거죠. 사실 전현희 전 위원장님은 그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2년이었나요? 2년 동안? 3년 동안 네. 충실히 했고 그동안에 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나게 탄압을 많이 받았고 그런데도 아주 흠 하나도 없이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완벽하게 살아 돌아오셨고 탄압의 아이콘으로서 또 정말 완전 무결하게 저항했던 전다르크로서 또 모습을 갖춰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정말 귀한 자산으로서 이번에 중성동 갑에 전략공천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나는 그 지역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사실 내모였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한양대 출신이기도 하고, 그 성동구청장이 삼선 내리했던 그 분이지만 친구잖아요, 오랫동안. 보좌관 출신. 네, 그러니까 보좌관이고. 그 다음에 홍익표 현 원내대표하고 서로 이 지역구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오랫동안 다져왔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본인의 이제 그 지역구라고, 본인의 그냥 지역이라고 딱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성주 느낌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기가 내 동네고 내 곳인데, 내 지역인데 여기를 왜 전현희에게 뺏기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건 아닌가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고 재고해라, 이런 좀 다소 무례한 이런 요청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고민정 최고위원은 임종석을 어떻게 여기를 앉을 수 있냐, 나 최고위원 못하겠다 이러면서 또 자리까지 내놓은 상황이 됐거든요.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일단은 제가 거기서 또 승리를 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뭐 그 세 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그렇죠.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에도 자신이 그래도 한 몇 달 동안 여기서 선거운동을 하셨고 굉장히 애정이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로를 그만두고 선당후사 하겠다, 그때 그 결심하기까지도 정말 깊은 고심과 또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심정을 저는 일단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은 임종석 실장이나 저나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기관장을 하고, 그렇죠. 또 이번에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집반을 위해서 민주당이 총선 승리에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당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전략적 판단을 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러한 결정에 존중하고 민주당 총선 승리에 어떤 형태든지 기여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임종석 실장이 말한 게 하나가,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여기가 사실은 녹록한 데가 아니다, 많이 힘들다. 이제 그 얘기는 아니 그쪽에서 삼선도 하고 민주당 사람들이 많이 당선된 곳인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냐 했더니, 거기가 엄청나게 갑자기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발전하면서 보수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주민 성향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 분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은 당선되기가, 민주당이 당선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여서, 임 전 비서실장이 만약에 뭐 이런 말 죄송합니다, 몽리를 부린다거나 도움을 안 준다거나 다른 결단을 내리면 사실은 전현희 위원장님만 바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이 당의 전략에 의해서 내가 가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간 전현희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돌아가는 상황이 사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임 전 비서실장은 어제도 왕십리 앞에서 인사하고 이제 이런 행보를 보였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 임 전 실장께서 지금 이제 너무 억울한 마음에 그런 이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저는 그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이해도 되고. 네, 이해도 되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좀 마음을 추스리고 이 또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뜻을 모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천을 받았지만 사실 이제 선거운동에 지금 거의 40여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분 1초가 매우 지금 아깝고 빨리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우리 임 실장님께서 좀 마음에 정리를 하시고 좀 여기 이제 본인이 스스로 결단을 할 때까지 좀 기다려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급하지만 일단은 실장님께 좀 억울하시지만 좀 대의를 위해서 저를 좀 도와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임 전 비서실장하고 경선 같은 거를 해보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수용하실 수도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제가
계속 당의 처분과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뭐 전략공천에서 저희 이제 제 개인의 의사가 아닌 당의 결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 저는 뭐 당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고 따르겠다 이런 예,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사실은 좀 신뢰되는 질문일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친문인이라서 이번에 좀 배척된 거 아니냐. 근데 전현희 위원장님은 또 친명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친명, 친문의 갈등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종로를 접으면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기관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대표적인 친문이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 당원이기 때문에 친명이다. 그래서 저는 친문이자 친명이고 또 민주당의 당원은 이런 친문이나 친명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 사실상 친민주당 아니냐.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친명이라고 해서 공천 혜택을 받고 임 실장이 친문이라서 불이익을 받고 이런 건 전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임 실장과 저는 똑같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기관장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제 공천 받았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제가 친명이라 공천을 받았다 이런 취지로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공천을 받으면 친명이고 받지 못하면 친문이다. 이 프레임은 전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린 지적이고 또 임 실장님께서 이번에 이 명문 이 갈등을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전혀 그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또 증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질문했더니 노영이 미쳤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냐? 그러면서 경선이 뭐냐? 막 이런 질문,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와요. 여러분, 저한테 왜 이러세요? 네. 좀 전에 이제 살짝 말씀하시긴 하셨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2부 코너에 뉴스인사 프라임이라고 있었는데 수요일마다 하는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중성동 갑에 스윙부터가 많은 지역이라서 해당 지역구에서 당선된 전 의원들이 이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이제 어제 사실은 했어요. AS 코너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임종석 실장이 이걸 끝까지 못 받아들이고 왜냐면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공천 같은 거 이제 전략공천 공관위에서 또 결정된 거를 번복하라고 해봤자 번복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김민석 의원 이제 말했다시피. 근데 어쨌든 그런 걸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를 요구해가지고 결국 명분 쌓기용으로 해서 무소속 나가려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무소속으로 임종석 실장이 나간다 탈당하고 이러면 정말 완전히 둘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읍수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는 있지만 그런 거가 만약에 안 통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게 있거든요. 방법이 있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임 실장께서 지금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쌓아오신 커리어라든지 또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 이런 걸 고려하면은 그런 결단을 하지 않을 거다 일단 믿고 있고요. 그래서 좀 고민의 시간을 가지다가 저의 또 그 지역에서 같이 함께 원팀이 돼서 도와주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탈당이라든지 무소속 출마의 길을 또 선택을 하신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도 나름의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그 강남이라는 민주당의 험지인 곳에서 그렇죠. 또 제가 당선이 되었고 그때도 뭐 아무도 안 도와주셨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주민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진정성을 보이고 그때 그 강남에서 당선됐던 그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면은 또 저도 또 나름대로 승리의 그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고 언론이 부추기고 있고 은근히 즐기는 분위기가 사실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탈당도 사실 이 공천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민주당의 공천의 특징은 저는 개혁 공천, 물갈이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 공천, 물갈이 공천. 새로운 신진 세력들과 젊은 또 인재들을 많이 영입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이제 부작용이 기존의 현역들이나 기득권의 저항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서 그러한 공천이 물갈이가 공정하고 또 시스템에 의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굉장히 시스템으로 공정하게 공천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탈락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이제 갈등과 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과정이 지나면은 저는 국민들 앞에 놓여진 이 양당의 양거대 정당의 공천이 민주당은 역동적이고 국민들의 그 여론의 지지에 부합하는 개혁 공천이라는 결과물을 보여줄 것이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고인물 공천 사실상 변하지 않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의식한 그 현역들을 물갈이하지 않는 그런 공천이라는 게 드러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기가 지나면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결국은 손을 들어주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 공천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에는 저는 잘한 공천으로 국민들이 평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좀 조용히 잘 지나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현역도 그냥 조용조용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일단 겉으로는 보이고 언론들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비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현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죠. 근데 민주당은 굉장히 개혁적이고 역동적이고 물론 그 과정에서 좀 시끄럽고 막 또 탈당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언론에 의해서 민주당은 지금 너무 시끄럽고 분열하고 있구나. 현재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국민의힘은 좀 조용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런 그냥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이 과정을 거쳐서 환골탈퇴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은 사실 선거가 되면 물갈이 여론이 매우 높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의 물갈이 여론 또 현역 기득권에 대한 그런 이제 변화 이런 걸 국민들이 갈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는 공천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에 표를 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공천 탈락됐다고 정말 별별 얘기를 다 지금 사실은 쏟아내고 있는 중이고 또 어제 서른 의원도 나가면서 연산군 얘기까지 지금 막 하면서 사실은 내부자들이 오히려 더 심하게 독설을 내뱉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조금 따독따독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제가 지금 밖에 있으니까 내부 상황은 잘 모르지만 네. 그러나 아마 그런 역할을 누군가 하고 계실 거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제 이렇게 당을 떠나야 하는 분들의 그 심정이나 이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정말 안타깝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혁 공천이라는 물갈이 공천이라는 시대적 과제에서는 누군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제 종로를 떠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고심을 할 때는 사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고 막 좀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네, 인지상정이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이거는 공천이라는 건 국민의 대표를 뽑는 그런 나라의 중차대한 그런 이벤트이고 그런 공익적인 이게 사적인 감정보다 공익적인 마음이 더 우선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있으시지만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래도 그동안 아끼고 사랑했던 민주당을 위해서 비난보다는
좀 자신의 좀 이런 마음을 좀 추스리고 대의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원래 쌍특검법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리고 선거구 획정도 이제 좀 국민의힘하고 잘 정리하려고 하다가 사실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 특히 김건희 특검법으로 불리우는 그 뭐 대장동 특검법도 같이 처리하려고 하다가 오늘 연기한다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비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공천은 그 김건희 특검법의 통과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우리 뉴스토마토 방송하면서 계속해서 그 아예 연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죄송하지만 전현희 의원한테도 위원장한테도 종로 나가지 마세요. 솔직히 그런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난 네. 내가 정말 천재 같아. 내가 말한 대로 다 됐잖아.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 물론 이제 전략적 고려를 하면은 네네네. 이 국민의힘이 좀 현역이 좀 탈락을 하고 국민의힘이 좀 시끄러워지고 그러면은 쌍특검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결과를 민주당 입장에서 얻지 않을까 이런 전략적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또 그런 고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역시 천재시다. 근데 뭐 이번에 양당이 그런 식으로 고려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은 민주당 입장과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뒤로 미뤄짐으로써 이 쌍특검에 있어서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고 또 선거구 획정이 조금 미뤄짐으로써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힘이 공천에서 지금 TK랑 영남, 강남 건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국민의힘의 화약고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이제 국민의힘이 쉽사리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국민의힘이 좀 분열,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민주당이 유리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이현주 전 의원까지 또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우리 전현희 위원장 여전사 트로이카예요. 좋으세요? 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이 이제 여전사 트로이카 전략을 또 하나의 전략으로 내세운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게 이름을 올렸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많은 뭐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는 뭐 나쁘지 않는 그런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분이 또 다 훌륭한 분들이고요. 당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고요. 그래서 이런 트로이카 전략을 이번에 왜 민주당이 내세웠냐 생각을 해볼 때 민주당의 이제 이 세 사람의 여성 법조인들이 윤석열 정권의 가장 그 맞짱 떠서 열심히 싸웠던 그런 상징적인 인물들이고 이번 총선이 또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그런 이제 시대 정신을 가지고 민주당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는 이제 전략으로 세 사람을 내세운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승리 전략 그리고 22대 국회에 입성하신다면 어떤 일을 하실지 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윤석열 정권에 그동안 계속 맞짱 떠서 싸우고 또 그 탄압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원장 임기를 이제 마쳤기 때문에 이제 제가 윤석열 정권에 맞짱 떠서 싸워서 승리한 여전사다 이런 이제 그 국민들께서 주신 별칭답게 국회에 입성을 한다면은 윤석열 정권의 이런 권력기관,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권익위 등을 장악해서 또 공수처 이런 시도를 국회에서 반드시 막고 그런 권력기관들을 바로 세우는 일, 이게 저에게 주어진 중요한 또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또 제가 지역구에서 출마를 해서 성동갑이라는 지역에서 당선이 된다면 그 지역의 일꾼으로서 그 지역의 민생 현안을 해결을 하고 또 국민들의 눈물과 사회적 약자의 그런 보듬어 주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정말 여전사 트로이카의 대목격입니다. 절대 어디 내놓아도 조곤조곤 자신의 이 지향하는 바를 절대 소신을 굽히지 않고 할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선당후사의 정신을 맨몸으로 실천해서 보여주는 전현희 전 국민위원장하고 인터뷰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노 변호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또 칭찬해 주셔가지고 오늘 바를 모르겠고 오늘 더 열심히 힘내서
네, 뛰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현희 전 국민위원장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또 뉴스픽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뭐야? 남은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뉴스를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 오늘은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전현희, 전씨네 두 분 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오늘 시간 때문에 사실 시간을 좀 바꿔봤습니다. 네, 뭐 아까 하신 말씀. 아까 전현희 위원장님께서 동생분이 전현주래요. 아, 이름도 비슷하네요. 네,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뭐 친척이에요? 아니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연관성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 씨 집안에 여성분들이 참 인물들이 많다. 이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아, 김건희 특검 표결 결국은 무산이 되는 거군요. 선거구 합의도 난항을 이루고. 원래 2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 민주당이 쌍특검법에 대해서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것을 의식해서 현역 컷오프 아무도 안 되게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잘 만들어냈던 것으로 공천을 했는데 역시 제가 정말 작두 타야 되는 노력이 결국 민주당 이 특검법 표결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국민의힘이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데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게 윤재우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설명이었는데요. 여야는 최대 쟁점인 전북 한석 축소와 관련해서 이를 줄이지 않고 10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한석을 줄이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여야가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내고 설정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 데 맞서서 애초 민주당이 한석 축소를 주장했던 부산에서 18개 지역구를 유지하는 대신 남북 강서구의 경계 조정을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나서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쌍특검 표결을 하지 않겠다는 게 표면적인 김건희 특검법 재결 무산 이유인데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이 반발심으로 특검에 찬성할 것을 기대하고 재의결을 미뤄왔지만 현역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를 최소화하면서 민주당의 전략이 무용지물된 점을 불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최근에는 공천 갈등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많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손상을 우려해서 민주당에서 먼저 재의결을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구 획정 협상하고 연결되어서 이 쌍특검법 재표결이 불발된 거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각 당의 이런 좀 이득 계산이 좀 있었던 거다. 이게 요점이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최종 승리자는 민주당일까요? 아니면 국민의힘일까요? 이거 되게 미묘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반발을 최소화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김건희 살리기였고, 그래서 한간에서는 김건희가 현역 의원들 다 살려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에 잠잠했던 것들이 전부 다 다시 표면화되면서 오히려 더 시끄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야, 진짜 이 정치는 모르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눠 먹기가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게다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중성동갑에서 컷오프 되면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천이 되고 지금 어제 이 최고위원회 재고를 요청하면서 본인은 계속 왕심이 나가가지고 인사하는 거를 유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또 어제 그 현장에서 서로 난리가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네,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어제 당 지도부는 서울 중성동갑에 대한 전략공간위원회 추천 의결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전략 공천 철회를 요구한 건데요. 앞서 임 전 실장은 본인이 16대, 17대 의원을 지낸 중성동갑에 공천을 신청했었지만 민주당 공관위는 전현희 전 위원장을 전략 공천하면서 임 전 실장을 배제시켰습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지난 양산 회동을 언급하면서 명문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참담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출마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전의 기회를 만들고 감동 있는 통합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는 절대 못 나간다, 안 나간다, 고려도 안 하고 있다. 그냥 반전의 기회를 만들고 감동 있는 통합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과연 그게 그런 뜻일까요? 어쨌든 임종석 전 실장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제 사실은 좀 많이 화를 내면서 험지로 나가가지고 싸워달라는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임 전 실장은 또 여태까지 민주당에서 갈등이 많았잖아요. 공천 갈등이. 그래서 본인이 나섬으로써 그 갈등을 해결될 봉합하는 거다. 상징성을 띠게 해줘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길만 있는 게 아닌데. 사실은 꼭 그 길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공천에 대한 잡음이 나오는 게 바로 민주정당 아니겠느냐. 민주주의는 원래 좀 시끄러운 거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나를 이렇게 헌신했던 나를 이렇게 내쫓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탈당 소식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때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는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전 대표 측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코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 이수진 의원, 박영순 의원에 이어서 서른 의원도 어제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민주당 5선의 서른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면서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고 크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이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향후 거치에 대해선 탈당을 고민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그룹 형태로 행동하든 새로운 미래와 함께하든지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부천을에 출마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친 건데요. 그는 민주당에 남는 것은 출마를 포기하는 방법뿐인데 이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잘못된 행동을 막을 방법은 출마해서 당선되는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내 갈등이 악화일로인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입당도 탈당도 자유입니다. 질 것 같으니 경기 안 하겠다고 하는 거다라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또 친문 좌장으로 꼽히는 사선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인 부평을도 어제 전략지로 지정되면서 공천받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이관된 현역 의원도 경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지만 홍 의원은 전략 선거구 지정은 오로지 어떻게든 홍영표를 막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하면서 당내 문명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또 다른 신문에서는 경향신문 같은 곳에서는 전략으로 됐다가 다시 경선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완전하게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공천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자, 써니님께서 그럼 아예 특검법 재의결 안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사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재의결 이렇게까지 안 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냐 이렇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뭐 하려면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4월 총선 전에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서 아마 총선 이후로 이제 미뤄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 이 4월 총선 전에는 다들 바빠가지고 아마 안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숫자를 몇 명으로 늘려야지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선택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의결에서 민주당이나 야당의 표가 200석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180석을 가지고 있는, 뭐 180은 다 안 되지만 어쨌든 야당 표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니까 다 무력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총선에서 만약에 국회의원 수가 지금보다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다면 이제는 뭐 더더군다나 대통령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니까 잘 생각하세요. 이런 메시지가 또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지치지 말자님께서 루베님 뉴스토마토 애청자인데요. 평소엔 차에서 듣는데 목요일에는 뉴스 3합 때문에 특별히 일찍 출근해서 듣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분만 있으면 정말 제가 아주 살맛이 납니다. 디올백님 정치는 수싸움입니다. 맞습니다. 수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어떤 분이 저보고 정치색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는데 저는 수싸움을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전현주 기자와 뉴스픽 종료하고요. 이슈 3합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계정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산삼의 본향 함양 지리산대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필요한 들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란 산양 산삼입니다.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 산삼과 진배가 없고요. 7년간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아내서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을 자랑합니다.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으로 흡수율을 높였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에게도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1+1 이벤트. 이게 끝이 아닙니다. 새해맞이 이벤트로 산삼향 가득한 산삼떡 3종 세트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까 어떤 분이 댓글로 박경직 님이었는데요. 제가 이름도 기억하죠. 산삼 순백 드세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봤는데요. 댓글로 진짜 가끔씩 올라옵니다. 산삼 순백 드세요. 정말 피로회복에도 좋고요. 기운이 펄펄 납니다. 이런 분들 많으세요.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는요. 1666-1080이고요. 네이버 검색 산삼 순백 해보시면 언제든지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요. 매주 목요일마다 3명의 변호사가 함께하는 톡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필상 변호사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신 변호사님은 점점 예뻐지시고. 아닙니다. 아니 이 자켓 색깔이 네. 독특합니다. 네. 이게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색깔인데 특별히 맞춤 색깔인가? 네. 요즘에는 이제 빨강색도 파랑색도 인기가 방송에서 인기가 좀 그래서 최대한 아닌 걸로만. 본인 그게 중립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럼요. 저는 정확하게 좌로된 듯한 중립입니다. 자, 어이가 없네요. 좌로된 듯한 중립입니다. 알겠습니다. 좌로된 듯한. 네. 그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오시는데도 미장원 다녀오시나 봐요. 머리 스타일도 이야 대단하십니다. 열심히 집에서 많이 봤습니다. 저보다 낫네요. 김필승 변호사님은 참 편하게 다니십니다. 옷이 많네요. 그게 그거라서. 맞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컨텐츠입니다. 네. 자, 두 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코너 속 코너 주간 영상 토요일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침에 전현희 위원장하고 인터뷰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 네. 짧게 네. 하나씩만 짚어볼게요. 먼저. 예.
그 어제 그 오마이뉴스하고 그다음에 네. 한겨레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그 23일 날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그 미일 반도체 회사 합병을 지금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한국 정부가 SK를 압박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어머나, 그게 무슨 말이죠? 어떤 말인지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안 좋아서요. 네. 설명을 좀 드리면 일본에 지금 키옥시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그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을 모아가지고 전략적으로 지금 미는 회사인데 이 회사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엄청 큰 회사인 웨스턴 디지털하고 둘을 합작을 해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둘을 합치면은 반도체 회사 규모가 삼성 정도가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래서 시너지를 낸다고 생각을 하고 미일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키옥시아 쪽에 SK가 4조 원을 투자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옥시아에 대해서 SK가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K가 오케이를 해줘야지 합칠 수가 있는데 SK 입장에서는 삼성보다 큰 회사가 이 미일 합작으로 등장을 하면 본인한테 이제 SK에게 큰 위협이 되니까 이거를 반대했다는 거예요. 반대해서 이 반대한 것 때문에 일본 그 재무성이나 이쪽에서 막 문제도 삼고 막 이랬다는 건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는 SK를 설득하려고 하겠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네. 한국 정부가 지금 SK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네.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크게 보도가 안 되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보도 자료가 바로 나오긴 했어요. 그런 적 없다라는 내용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만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본에서 이게 꽤 구체적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네. 사실관계를 지금 사실 언론들이 파가지고 지금 알아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크게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김PC님께서 나라를 팔아먹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심각한 부분인데 기자들도 관심이 없고 이거 얘기하면은 또 걸릴까 혹은 탄압받을까 걱정도 하는 것 같고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요즘에는 말 한마디에도 어떻게 보면은 좀 무서워요. 네 무섭고 여사님 안 붙였다고 네. 여사님을 안 붙였다 법명 아닙니까? 법을 간략하게 말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말했는데도 거기다 여사를 안 넣었다고 네. 방송 제재를 받는 현실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될 텐데 저는 어저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기후위기 관한 정책을 이제 발표하면서 네. 아리백 알면 어떻고 모르면 또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당의 당대표가. 그런데 이제 아리백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정말 토론 과정에서 아리백이 뭔가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이후로 아리백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약간 그 창피함, 수치의 어떤 상징되는 단어인데 그걸 굳이 끄집어내서 아리백,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떻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나라의 경제의 근간을 지금 흔들어대는 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개념 정의조차도 모른다는 네. 건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게는 두 가지 금기 백이 있다. 윤석열 아리백, 김건희 디올백. 아 그래요? 그렇게 있다는데 금기어 하나를 또 어저께 건드린 게 아닐까. 눈치가 좀 없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야 진짜 천재인데. 여기까지 합니다. 네. 이거 위험합니다. 네. 예니 H님께서 김필성 변호사 똑똑함이 흐릅니다. 좀 안 생겨도 매력이 흐르네요. 네. 인정합니다. 네. 인정해요? 네, 야. 안 생기면 인정. 네, 마음도 넓으십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어제 요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가요. 지난해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열심히 만나러 다녔는데 이번엔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어요. 왜 갑자기 유경수 여사 생가를 갔다 오신 거죠? 뭐 동아일보 기사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윤 대통령 유경수 여사 생가 방문 보수층 결집 시도.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신문 보수 신문인 동아일보에서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좀 선거 개입 아닙니까? 완전한 선거 개입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거는 방문한 거니까 뭐 정확하게 요거 자체로 개입이다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 너무나 많이 지금 총선을 위한 선거 공약을 남발하면서 전국을 다니고 있잖아요. 아니 군사보호구역 다 해제해주고요. 이 서울공항 네. 도심에 있는 모든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네, 이 면적의 면적의 네. 땅과 그린벨트 막 다 해제해 주시겠다고 하고 네.
그 정보 우리가 좀 알았으면 미리 사놓는 건데.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해제하겠다고 해서 그다가 사실은 군사 지역 해제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손쉬운 방법이 주택을 뭐 짓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서울 지역에는 그렇지만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첨단 산업 단지를 키워서 그거를 다시 뭐 지방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지방에는 첨단 산업 단지가 많고요. 지금 미분양입니다. 이거는 결코 그 지방 주민들에게도 호재는 아니에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단지를 만약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지방 주민들 자체도 더 피해를 볼 수가 있다. 그런 거를 이제 많은 데서 또 보도를 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부동산 시장은 그래도 들썩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얘기가 핵심인데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런데 해제해준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가지고 막 기뻐했는데 그 다음 기사가 나왔어요. 디테일이 없다. 해제해준다는 말은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주겠다는 얘기가 없어서 이거 정말 총선용 공약 낭발이고 아무런 쓸모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까지 사실 나왔던 네.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거예요? 말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니 이게 선거 앞두고 말 한마디 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거는 탄핵감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진짜 사형 심판까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굉장히 공선법에 위반되는 행동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그런 거에 대해 신경 쓸 여력이 없는지 계속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총선 가까워졌으니까 총선 브리핑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공천 파열음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명문의 약속과 통합은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한 기본 전제다. 중성동갑에 대한 결정을 제고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입장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요, 이게 네. 지금 이제 사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친문, 친명 프레임을 그냥 가져온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혹시 그 신문 지금이라도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친문 좌장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친문의 좌장이 본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날 나온 게 홍영표 의원도 네. 좌장이라고 그러고요. 네. 지금 서른 의원도 좌장이라고 그러고 좌장은 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 좌장이 많군요. 예, 누가 좌장인지도 모르겠고 결정적으로 아까 이제 나오셨지만 전현희 의원도 친문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이 지금 여기에 공천이 되는 건데 전현희 의원이 공천이 되면 그러면 저기 친문이 지금 공천이 되는 건데 본인은 지금 본인만이 친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만이 친문으로서 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이게 지금 누가 정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데 이게 첫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고요. 지금 저기 주목을 좀 덜 받고 있는데 그 임종석 그 어떻게 불러야 되지? 임종석 전 실장. 네. 전 실장 여기 이 무렵에 같이 배제된 사람이 안민석 의원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안민석 의원은 친명 아닙니까? 안민석 의원은 대표적 친명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오산이고요. 오산 그 지역에서는 사실 지역구 관리 정말 잘해서 그냥 쭉 계속 당선되어 온 분이에요. 네. 한 번 더 하면 국회의장이 가능한 분입니다. 이분이 배제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임종석 위원장이 뭐 친명이라서 뭐 저기 내가 친문이라서 배제됐다. 저기 친문의 그 대표적으로 꼽혔던 인물도 배제가 됐고 지역구 관리나 국회의장까지 볼 수 있는 사람도 배제가 됐는데 본인이 여기에 무슨 뭐 자기 그것도 아니고 당의 결정을 따라서 하는 건데 이거를 뭐 좋습니다. 나는 결정에 불복한다. 결정에 인정할 수 없다. 나를 다시 생각해 달라라고 하면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여기에 명문의 약속과 통합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친명과 친문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건 사실은 보수 언론 이쪽의 프레임에 자기가 들어가 주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안민석 의원은 나 친명이라고 희생을 강요하는 거냐. 맞아.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솔직히 안민석 의원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친문이기 때문에 통합을 위해서 나를 넣어달라는 말이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나를 넣어주는 것이 통합이다? 이게 무슨 논리적인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게다가 어저께 이제 왕십리에서 유권자들 상대로 이제 또 유세를 하는데 유권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현장에서. 아 그래요? 네, 현장에서 그 목소리가 나왔는데 당신 여기에 말뚝박 왔냐? 라고 하면서 네, 민주당을 위해서 당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당신이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한 게 뭐가 있냐? 윤석열이랑 싸운 게 뭐가 있냐?
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저항하고 옆에 있던 같은 이제 지지하겠다고 하는 정치인분들이 홍영표 의원, 그리고 송갑수 의원, 윤영찬 의원. 아, 세 분이 있었어요? 네, 같이 있었는데요. 정말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당신이 여기 성동갑에다가 말뚝 박았냐는데 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시민의 이제 말씀하시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은 시민의 말을 막는 거는 또 이제 윤석열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계속, 만약에 계속 활동을 하신다면, 그 지역에서 유세를 하신다면 그런 목소리는 계속 들으실 거고, 현실을 자각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이미 네. 당에서 전략공천을 전현희 전 위원장을 했는데 네. 재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뒤집어 엎는다면 그동안에 했던 수많은 결정들이 전부 다 뒤집어질 그렇죠.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요청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임종석 실장이 하는 행동은 그것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면 물론 본인은 좋겠지만 받아들여짐으로 인해서 당이 입는 내상이나 외상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매우 올바르지 않은 그렇죠. 행태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은 결과적으로 더 나쁜 결과물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본인이 이제 나갈 수 있는 명분 쌓기용이다. 네. 그러면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뭐 다른 당으로 간다기보다는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하려고 그 안에서 좀 작업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만약에 거기가 무소속으로 나가서 표를 또 분산시켜 버리게 되면 누구 좋은 일만 시키는 거냐. 그런데 정말 무소속으로 나가면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용지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난리가 나겠습니다. 임종석이라는 이름을 굳이 찾아가지고 할 정도의 강성 지지자들이 성동갑에 남아있을까?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성동갑이 그래요? 진짜 10년 사이에 많이 변했습니다. 거기가 많이 변했는데 의식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성동구청장이 사실은 민주당에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성동구, 중구 성동갑이 쉽지 않은데, 누가 그거를 정말 용지를 찾아서 맨 밑에 있는 임종석에게 찍어줄까? 이거 굉장히 패착이다. 거기 한양대학교가 있지만 뭐 한양대학교가 있다고 그 선배님을 찍어야 돼. 그래서 용지를 찾아가지고 찍을 일이 쉽지 않다. 예, 저는 그렇게 큰 타격이 없다. 그냥 이분들이 사실은 한데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민주당 이제 지지층에게는 더더군다나 그 배제하고자 하는 강한 결집을 일으키지 않나.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임종석 전 실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를 공천하는 문제에 대해서 며칠이고 모여 앉아 경론을 벌여달라는 말을 했어요. 며칠이고 모여 앉아서? 네. 네, 경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본인의 지위나 아니면 위치에 대해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어쨌든 전권을 쥐고 있는 거는 네. 지금 공천 관련된 기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다 배제하고 다 모여가지고 날 가지고 며칠씩 회의를 하라고 하는 이 사고를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약간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출마를 하면 이제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러면 가장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사람은 사실은 임종석 본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봐서는 현재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차분하게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공천하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고, 민주당의 승리에 직결되는 문제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 이해가 안 됩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임종석 실장 혼자서는 그 지역구에서 움직일 수가 없고, 네. 임종석 실장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임종석 실장을 도와주려면 현재 있는 그 성동구청장하고 홍익표 원내대표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트로이카를 움직여줘야 되는데, 임종석 실장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성동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삼선했고 이제 더 이상 구청장으로 못 나가요. 그러면 서울시장을 거쳐서 뭔가 좀 더 큰 정치 무대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당을 떠나가지고 다른 당으로 갈 수도 없고 기반을 또 벗어버릴 수도 없고 이렇단 말이죠. 임종석 때문에 본인이 그동안 있었던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홍익표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임종석 실장이야 본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움직인다고 하지만
이 나머지 사람들이 사실은 임종석 실장 하나 바라보고 움직일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딜레마가 훨씬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당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고민정 의원의 지역구를 줘라. 아, 그래요? 네, 당원들이. 그래서 어제 고민정 의원이 안 나왔나, 거기는? 걱정돼서? 고민정 의원이 그렇게 임종석 전 실장을 위한다면 본인의 지역구를 임종석에게 주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당원들이 지금 와글와글 합니다. 아이고, 네. 머니나. 그러면 또 그 지역구에 있는 지지자들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고민정 의원이 지금 사실은 최고위원 사퇴하는 걸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도저히. 그렇죠. 이 사태에 왜 거기다가 발을 담그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 우리는 당신이 이해가 안 되니 당신이 자리를 비워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고, 참, 정치인들의 속내는 네. 또 내부적으로 서로 이렇게 은혜 갚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네. 안 된다. 정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옛날에 구태스러운 방식이다. 이걸 꼭 말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른 의원 어제 민주당 탈당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연산군에 빗댔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한 것이다. 게다가 또 홍영표 의원도 마찬가지로 날선 비판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에게 남의 가족은 벗기면서 자기 가족은 안 벗기냐.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다. 화를 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꿈쩍도 안 하겠죠? 이게 지금 계속 뭐 친명을 밀어준다, 뭐 이런 불공정하게 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망가지면서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 제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나와줘야 됩니다. 네. 근데 정작 공천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은 없어요. 어떻게 잘못됐는지 안 예, 말해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떨어졌으니까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제 느낌에는 그동안 계속 보여왔던 개파 나눠먹기 사고방식을 못 벗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누구 몇 명 살려주고 누구 이렇게 서로 나눠먹기 해가지고 하는. 근데 이게 그런 개파 나눠먹기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이 됐었고 네.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민주당에 들어온 게 12년 됐는데 이게 들어온 것 자체가 그런 문제들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중요하게 들어갔지만 국회의원들 간의 단면 평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또는 뭐 여기에 평가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언론에서 계속 무슨 뭐 친명, 친문 갈등이란 말만 계속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는 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기동민 의원이 또 컷오프 됐다고 해서 이재정 의원이 공관위 의원 또 사퇴하고 그런 걸 보면은 내부적으로 서로 의원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런 역학관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거는 확실한데 너무 뭐 공관위에서 그런 걸 배려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공관위에서 배려 안 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게 공관위에서 그럼 이재명 대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참 그래서 고민정 의원도 최고위 사퇴할 때 최고위에서 어떤 공천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사당화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당화 하려면은 그걸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되고 공천에 대해서 개입해야 되고 그러는 건데 최고위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무력하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공관위에서 어떤 의논을 하든지 또 뭐 예를 들면 전략공관위에서는 전략공천 관련해서도 이제 뭐 회의를 하고 그리고 전략공관위에서 했던 여론조사 그런 것들 예를 들면 현역 의원을 빼고 했던 여론조사가 문제가 된다라고까지 보도하는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다 쳐도 예전에도 그런 걸 쭉 했다라고 해도 그게 문제로 지적이 된다면 그렇다고 쳐도 그게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라는 것으로 아예 네임드가 된다거나 그리고 뭐 지금도 이재명 대표의 뭐 사당화가 된다거나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 말들을 막 쏟아내는 게 아닌가. 왜냐면 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지호 부실장이 네. 분당 갑에 안철수 의원을 상대로 하겠다 출마 선언했다가 굉장히 정말 조용히 아무런 보도도 없이 그 이광재 전 의원이 거기 전략공천 되면서 네, 그냥. 총선 승리하면서 공천 네. 승복하면서 이렇게 알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을 누가 챙겨주는지 저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서른 의원 입장에서는 나 40년 동안 이 민주당에 있었었는데 굴러 들어온들이 박힌 돌을 빼내냐 막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난 사실 친 이낙연 파였지만 이낙연 나갈 때 나 안 나가고 당을 지켰는데 무슨 짓이냐 이렇게 또 섭섭하다고 주장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했고요. 김영주, 이수진, 박영순 등 민주당 의원들 계속 탈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당한 민주당 의원들 나름대로는 섭섭하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냥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 가지 많은 나무는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강하게 지금 그냥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상황. 이게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룰대로 가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이걸 밀어붙이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사실 민주당이 지금 제일 잘못하고 있는 거는 네. 이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소통을 하고 계속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결과만 계속 나오면서 이러면서 저 갈등이나 아니면 의혹이 증폭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제일 먼저는 이제 여기 정치인들을 설득해야 되고 나아가서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런 설득하는 문제, 여론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너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건 좋은데 이와 별개로 이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룰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을 납득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당내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네. 민주연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새로운 미래하고 연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비치고 있거든요. 이게 네. 현실화 될 수 있을지 또 현실화 된다 그러면 어떤 파급력을 가질지요. 솔직히 저는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진짜 예를 들면 예전에도 뭐 지역 구도에서 그 오랫동안 이제 그 지역을 지켜왔던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나갈 경우에 지역구도를 많이 흔든다라고 했는데 이번 선거만큼은 그런 영향이 매우 줄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 인물도 인물이지만 인물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그 인물에 강한 확신이 있는 만약에 지역 민지 있다면 그 인물을 찾기 위해서 너무나 수고로운 이렇게 끝에까지 내가 반드시 가서 하겠다? 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분들은 뭐야 아유 안 나왔어? 그러면은 안 나온 줄 알고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뛰지만 그게 민주당으로 못 나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진짜 투표장까지 가는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까지 무조건 지지하겠다라는 강한 결속력을 가진 시민들이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게 더 크고 한데 이렇게 뭔가 시끄러운 목소리를 내는 거를 일반 그렇게 정치 관여도가 높지 않은 일반 대중들도 원치 않는다. 지금 내 삶을 나아주게 하는 것이 본인의 무소속 출마는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전반적으로 진보 그렇죠. 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예 투표장에 안 나가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저는 사실은 그 무소속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지지도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은 떨어지고 그 만약에 정말 투표장에 안 나가는 정도까지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주당 진보층의 표집 자체가 적기 때문에 국힘에 이득이 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열혈 지지자들이 사실 지역에 찾기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대구 경북을 포함한 25개 지역구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그쵸? 1대1 경선에서 이겨버렸어요. 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이겼고 대구 수성갑 주호영 이겼고 울산 남을 김기현 이겼고 분당을 김은혜 이겼고 공정한 공천이라고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 나 안 나갔으니까 공정하다. 이게 김건희 특검법 오늘 재의결에서 국민의힘이 재의결 결렬되고 그랬으면 참 빛나는 공천이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안 되면서 빛을 발하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잡으면 민주당이 훨씬 시끄러운데 공천이 꼬였다고 해야 되나요? 공천이 가장 꼬인 거는 사실 국민의힘.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이 꼬인 거예요. 사실 저는 매우 잘했다고. 너 이러면 안 되는데 미쳤나 봐. 그러니까 지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국민의힘이야말로 정말 크게 물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물갈이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친위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져야지
나중 앞으로 3년을 편하게 갈 수 있는 건데, 저희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전에 있었던 그 물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기존 의원들이 그대로 가는 상황이 거의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후 3년 동안 만약에 선거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국민의힘 장악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많이 이거를 이제 물갈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사님 때문에 아마도 여사님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물갈이를 많이 못하고 기존 의원들을 많이 하면서 저는 공천이 크게 꼬였다고 봅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이렇게 쌍특검 이제 안 하기로 했잖아요. 네. 이걸 윤지혁 의원이 대놓고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해도 너무하다. 화나서 그런 거. 해도. 네, 이게 사실은 해도. 예, 이게 화나서 그래, 화나서. 이게 무슨 공천이 아니 뭐 정치인이나 이런 식의 그렇게 논평을 하는 거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공식 발언으로 나왔습니다. 네. 해도 너무하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국민의힘 내에서 몸이 달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결국은 저는 이 공천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잡음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천 결과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훨씬 꼬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제가 뉴스토마토에서 여러 번 계속 말했다는 거. 이 김건희 특검법 이번에 제의가라는 것은 좀 미뤄달라고 미루는 것이 낫겠다. 여러 번 말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근데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미루면 사실은 이거는 민주당이 완전히 수세에 몰릴 수 있거든요. 그냥 미루면은. 그런데 선거구 획정안을 국힘에서 안 받는 바람에 네. 어쨌든 정치천재 노영이로. 정치천재 노영이. 그러니까 전현님은 종로 나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나 정말 네. 좀 민망합니다. 어쨌든 자, 이 얘기도 하겠습니다. 조국 신당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신장식 변호사 영입이 됐고 어제 우리 방송에도 나왔었는데요. 우선 조국 신당 어떻게 혹시 신유진 변호사님도 여자 인재 영입 1호로 혹시 거기 가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전화기를 자꾸 보고 있는데 네, 연락이 안 와요? 아무런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저도 안 오더라고요. 전 아무 데서도 안 오더라고요. 의견 타진할 수 있잖아요. 물어라도 좀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렇게 이랬는데 전화가 아무데도 안 오고 있어서 24시간 전화기를 보고 있다는 것은 이제 농담으로 좀 드린 말씀이고요. 저는 이제 신장식 변호사님 방송할 때 톤도 특히나 진행하실 때 방송하실 때 톤이 굉장히 저거는 진짜 국민을 향한 메시지다라는 느낌이 절규하는 느낌이 나죠. 항상. 맞습니다. 진짜 아주 강렬했거든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잘 어울리는 옷을 드디어 입었다. 아. 네, 드디어 가장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길을 간 게 아닐까. 그래서 진짜 아직 영입인재 1호지만 비례대표 순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네. 아직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오늘 뭐 이제 당 색깔도 나오고 곧 당명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요? 오늘 나온대요? 오늘 당 색깔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고 당명은 지금 공모 중인데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이제 결정을 할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름들이 좀 나왔다고 해요. 근데 조국이라는 이름은 들어간다고 하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조국 우리 당? 뭘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네네네. 굉장히 궁금하고 관심이 가고, 신장식 변호사님이 누구보다도, 국회, 이제, 의원 후보로서도,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신다면은,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잘 맞는 신발을 신고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장식 변호사님은 그렇고, 네. 조국 신당 자체는 어떻게 본다는 저는 거예요? 조국 신당 자체도 지난번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민주당 자체가, 어쨌든 대선 후보를 냈다가 패배한 정당 아닙니까? 근데 대선 후보가 나왔던 정당에서 탄핵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탄핵 이야기가 조심스러워서 요즘에는 임기 조기 종결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도 있거든요. 아, 민주당 또 저런다라는 피로감을 주고 사실 촛불 탄핵 때도 굉장히 마지막에 민주당에서는 정말 최후에 사실 합류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국민들이 먼저 목소리를 내고 정말 시민단체도 목소리를 내고 하다가 정치인들이 합류한 거라서 지금 그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권의 조기 종결을 원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민주당에 담을 수가 없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누군가에게로 가서 닿아야 되는데 이것은 조국 신당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네. 지금 이제 조국 신당이 이런
선명성이나 구호 이런 것, 구호의 선명성 이런 것들은 분명히 뭐 아직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선명한 구호 이런 것들은 그전에도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필요한 거는 조국 신당이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정책과 가치로 보여줄 수 있는 걸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검찰개혁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 사실 지난 정권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이 있던 사람인데 그 결과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갈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뭐 이제 좀 더 진보적인 그런 선명한 정책을 낸다고 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사실 뭐 윤석열 물러가라라고 외치는 건 이상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념적 정치적으로도 그 신장식 변호사도 민노당 출신이시고요. 그렇죠. 네, 조국 전 장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극좌 성향이 있었던 분들이어서 그런 분들과 또 함께 이제 정의당을 대체할 정말 민주당보다는 좀 더 좌로 간 정당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성향 자체가 맞지 않는 걸 끌어다 쓴 것이 아니고 정말 맞는 사람들이 이제 만났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개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너무 이렇게 강하게 나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신장식 변호사라는 분을 영입함으로써 무엇보다도 강한 전사를 영입하지 않았나. 그래서 두 분의 합은 정말 잘 맞지 않나. 신장식 변호사님에 대한 믿음이 그 검찰개혁당을 주창하고 있는 네, 소나무당 송영길 네. 대표가 하고 있는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분의 목소리가 사실은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변희재 대표가 유일하게 송영길 전 대표. 거기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같이 거 연대를 아니에요?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연대를 하기 전부터도 이제 어쨌든 유일하게 변희재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가치가 맞다면 검찰 정말 해체당이라는 어떤 이념적으로는 가치가 맞다면은 두 분이서 연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변희재 대표는 굉장히 오랫동안 검찰 특히 검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윤석열 한동훈 이렇게 상대로 하면서 그분은 정말 그야말로 뭐랄까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존재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단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단 한 번도. 항상 윤석열이 한동훈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항상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래요? 윤석열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윤석열이가 이제 그런데 어떠한 언론에서도 변희재 대표 이름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찾으면 변희재 대표를 찾으면 미디어워치 본인이 운영하는 언론 그것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정도가 돼야 송영길 대표의 목소리를 실어주나라는 그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언론이 항상 그러더라고요. 네, 정말 찾아보면 나오질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송영길 대표가 이끄는 소나무당 네. 에서는 호남에서 지역구를 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조국 신당은 이제 비례로 네. 좀 낸다는 얘기이고 지금 그래서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금 분산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조금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향후 어떤 식으로 좀 정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도 저는 좀 유능한 사람들이 좀 국회를 좀 갔으면 좋겠다. 정말 이 말만 하고 이렇게 자기 사례 사용만 챙기는 사람들보다는 좀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가고 좀 발전시킬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 좀 능력도 없으면서 좀 이런 사람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다 동감하실 거예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고 맨날 이런 사람들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능력이 제대로 검증되거나 하지 않고요. 사실 많은 부분, 특히 대중 정치인들은 인기나 뭐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걸 갖고 평가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공천은 어느 정도씩 조금씩 다 정리가 좀 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좀 솔직히 좀 듭니다. 오늘이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는 2월 29일입니다. 모든 분란이나 혼란이 좀 정리가 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좀
오늘부터 좀 시작이 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좀 가져보고요. 오늘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십시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십시오.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010-76하나들의-3303입니다. 1644-1236 연락하시면 되고요. 24시간 상담 원하신다면 010-76하늘의-3303으로 연락하십시오. 영친이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3일절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 없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어제 방송 내용, 이번 주 방송 내용 계속해서 돌려보시면 좋겠고요. 아쉬운 분들 이어서 저 노반장이 진행하는 2부 뉴스인사 프라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인사 프라임은요, 유료 회원들에게만 우선 서비스가 되는 방송이잖아요. 여러분들 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데 좀 아껴가지고 예, 구글에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하시고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